72세 은퇴 교사의 통영 독립기. 72세 할머니가 새벽 4시에 몰래 일어나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잠든 사이 40년 교직 생활로 모은 퇴직금 3억으로 산 이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고 혼자 떠나는 중이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면서 이 할머니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인 노릇은 그만하겠다.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도 마지막에는 통쾌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연입니다. 40년 동안 교단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은퇴 교사가 어떻게 친아들 가족에게 하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까지 모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잔잔한 시작, 그러나 이상한 균열. 주인공은 이정희 씨, 72세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40년 동안 교직에 몸담았던 정말 존경받는 교사였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철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원칙적이고 꼿꼿한 분이었지만 가족에게만큼은 온 세상을 다 주려고 했던 분이죠. 20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외아들 하나를 홀로 키워서 명문대까지 보냈어요. 그 아들이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두고 있고요. 정희 씨는 평생을 남을 가르치고 돕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부으며 살아왔는데 정작 본인은 늘 뒷전이었어요. 자신을 위해 쓴 돈이나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살아온 거죠. 5년 전부터는 아들 가족과 함께 서울 외곽의 30평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 아파트도 정희 씨가 교직에서 모은 퇴직금으로 산 거예요. 당시 아들이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리 식구가 함께 사는 집인데 뭐라고 하면서 선뜻 돈을 내준 거죠.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온 가족 아침 준비하고 초등학생인 손자 손녀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 종일 쉬는 시간이 없어요. 겉보기에는 3대가 화목하게 사는 전형적인 한국 가정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정희 씨가 이 집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희 씨가 정성스럽게 갈비찜을 해서 식탁에 올렸어요. 손자 손녀들이 좋아할까 싶어서 특별히 양념도 달콤하게 하고 고기도 부드럽게 졸였죠. 그런데 며느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는 저녁을 기름기 없고 짜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 애들이 자꾸 살이 찌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정희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며느리 눈치를 보며 응, 알겠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정희 씨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무료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아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2장. 스승에서 하인으로. 정희 씨가 얼마나 훌륭한 교사였는지 아세요? 40년 교직 생활 중에 도교육청 표창도 3번이나 받았고 은퇴할 때는 학부모들이 감사패까지 만들어서 전달해줬을 정도예요. 은퇴 후에도 여러 학원에서 경력 교사로 와달라고 제안을 받을 만큼 실력도 인정받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전혀 존중받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교사가 아니라 그냥 나이 많은 가정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화장실 청소 좀 다시 해주세요. 제가 봤는데 거울에 물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손님이 오는데 집안 정리 좀 꼼꼼히 해주세요. 아이들 학용품은 제가 사올 테니까 손 안 쓰셔도 돼요. 요즘은 브랜드를 따져서.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희 씨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평생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아왔는데 집에서는 청소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더 속상한 건 아들이었어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도 전혀 제지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 옛날식으로 하지 마. 엄마, 우리가 집안일 좀 알아서 해줘. 아들마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희 씨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렇게 엄마를 대하는구나 싶어서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어머니, 거기 앉아 계시면 청소기 돌릴 수가 없잖아요. 잠깐만 비켜주세요. 정희 씨는 조용히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했죠. 내가 40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집에서는 고작 방해물일 뿐인가.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한때는 당당한 교사였는데 지금은 며느리 눈치 보며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는 그냥 나이 많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3장. 병실의 고독. 그러던 중 정희 씨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앓던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MRI를 찍어보니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어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걷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정희 씨가 가족들에게 수술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수술은 언제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하기로 했어. 화요일? 나는 중요한 출장이 있는데. 며느리가 가야겠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도 그날 아이들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요. 하루 정도는 혼자 계실 수 있으시죠? 이 말을 들은 순간 정희 씨는 정말 허탈했어요. 자신이 아프다는데 아들도 며느리도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수술 당일 정희 씨는 정말 혼자였어요.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할 수 없이 정희 씨가 직접 서명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정희 씨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며 정성스럽게 간병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정희 씨만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옆 병실에 입원한 환자가 40년 전 정희 씨가 가르쳤던 제자였던 거예요. 그 제자는 지금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이정혜 선생님 아니세요? 저 기억하세요? 김철수예요. 6학년 3반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 철수야. 너 이렇게 다 컸구나. 교장 선생님이 됐다고. 네, 선생님 덕분에 교사의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왜 혼자 계세요? 자녀분들은요? 이 질문을 받은 순간 정희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바빠서. 와, 제자가 은사님을 이렇게 돌봐드리다니. 정말 훌륭하네요. 하지만 정희 씨는 더욱 서러웠어요. 제자는 이렇게 챙겨주는데 정작 친아들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거든요. 4장. 가족의 진심을 듣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정희 씨는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아들은 딱 2번 잠깐씩만 들렀고 며느리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대신 옛 제자인 김철수 교장 선생님이 매일 와서 돌봐줬죠.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아직 허리가 아파서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집안이 엉망이네요.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야? 병원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하지 않았어? 정희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이 아픈 건 신경 쓰지 않고 집안일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후에 벌어졌어요. 어느 날 밤 정희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부담돼. 우리 생활에 간섭도 많고. 며느리가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우리끼리만 살면 훨씬 자유롭잖아요.
아이들 교육도 우리 방식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엄마를 어떻게 내보낼 수는 없고, 요양원은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요양원들 시설도 좋다던데, 어머니도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 집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엄마는 요양원에 모시면 되겠네. 이 대화를 들은 순간 정희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서야 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도 어려웠거든요.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나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구나. 내가 퇴직금을 다 털어서 사준 이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정희 씨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눈물만 계속 흘렸죠. 5장. 교사의 결단. 며칠 동안 정희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계속 눈치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러던 중 김철수 교장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뵌 후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정희 씨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김철수 교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희 씨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선생님, 저희 동창들이 모임 있을 때마다 선생님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교육자셨는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셨는지. 이 말을 들으면서 정희 씨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이렇게 자신을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자신의 퇴직금으로 산 이 집,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가구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이 집에서 주인이 아니라 그냥 눈치 보는 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정희 씨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집도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왜 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아들이 나를 짐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짐을 덜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하지?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다음날 정희 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어요. 이 집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해시태그 6장. 진짜 독립의 시작. 정희 씨의 집은 정말 빨리 팔렸어요. 금매로 내놨지만 그래도 시세만큼은 받았거든요. 마침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어요.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바로 그날 정희 씨는 본격적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40년 교직 생활의 추억들, 아들 어릴 때 사진들, 소중한 책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 집에서 5년 동안 살면서 정말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정희 씨는 경남 통영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여기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3일 후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정희 씨는 이야기했어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 차례야. 너희도 내가 원하던 대로 자유롭게 살아. 아들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그때 정희 씨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거 다 들었어. 그러면서 이 집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했지? 아들 부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들의 대화를 엄마가 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엄마, 그건 말하지 마.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리고 정희 씨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이미 팔렸어. 다음 주면 새 주인이 들어와. 엄마,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떡해? 아들이 소리쳤어요. 상해? 내 돈으로 산 내 집인데 왜 상의를 해야 하지? 너희는 나한테 요양원 보낸다고 상의했어?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른이잖아. 7장. 제자들과의 재회. 일주일 후 정희 씨는 정말로 통영으로 이사를 갔어요.
정희 씨는 아들에게 이사 비용 정도는 주었지만 그 이상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통영의 새 집은 정말 아늑했어요. 아무도 눈치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정말 평온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통영에서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정희 씨를 부르더라고요. 정희 선생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낯익긴 한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박미영이에요. 30년 전에 5학년 때 선생님께 배웠는데. 아, 미영이. 너 맞구나. 이렇게 다 컸네. 네, 여기서 선생님을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 여기 사세요? 응, 최근에 이사 왔어. 박미영 씨는 지금 통영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내려와서 작은 카페를 차린 지 3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시간 되시면 저희 카페에 놀러 오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워요. 며칠 후 정희 씨는 정말로 그 카페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오셨네요. 커피 드릴게요. 커피를 마시면서 옛 이야기를 하는데 미영이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사실 제가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정말 힘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집에서 난리를 피우고. 그때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희 씨는 그때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미영이가 5학년 때 집안 사정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어머니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래서 정희 씨가 개인적으로 미영이를 많이 도와줬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지금도 기억해요. 미영아, 지금은 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행복해져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희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제자를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정희 씨가 산책하고 있는데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맞으시네요. 저 정민호예요. 기억나세요? 정민호 씨는 지금 통영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민호 씨 역시 정희 씨에 대한 고마운 기억이 있었어요. 정희 씨는 그때 일을 기억했어요. 민호가 부모님 이혼으로 상처받아 있을 때 방과 후에 남겨서 상담도 해주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준 기억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민호야,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해결할 거야. 너는 너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라고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잖아요. 그 말씀 덕분에 저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통영이 그리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 정희 씨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제자들이 정희 씨를 기억하고 있었고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8장. 나로서의 삶.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희 씨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깨달았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죠. 박미영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동창 모임 있을 때 꼭 오세요. 모두들 선생님 뵙고 싶어 해요. 정말로 며칠 후에 제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정희 씨가 3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는 모두 40대 중년이 되어 있었지만 정희 씨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초등학생 때와 같았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희 씨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희 씨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 잘 지내니? 응, 엄마. 엄마도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서먹서먹한 대화였지만 예전처럼 서로 상처 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 갑자기 아들이 사과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데.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엄마 가끔씩은 놀러 와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가끔 만나는 건 좋지만 다시 함께 살지는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통영의 바닷가에서 정희 씨는 매일 새벽 산책을 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지거든요. 72년 동안 나는 늘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선생님이었지. 이제는 그냥 이정희로 살아도 되는구나. 어느 날 아침 박미영 씨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공부 봐줄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정희 씨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을 필요로 해요.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말에 교사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난 거죠. 며칠 후 정희 씨는 그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했어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그런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는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정희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정희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자신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았거든요. 좋아, 내가 여기서 아이들을 도와줄게. 그 에필로그. 그렇게 정희 씨는 통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주 3회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카페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바닷가를 산책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제자들과 만나서 예시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해요. 예전보다는 훨씬 편안한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며느리도 가끔은 안부 인사를 해요. 아마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편해졌을 거예요. 정희 씨도 며느리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서로 맞지 않았던 거니까요. 손자 손녀들은 방학 때 통영으로 놀러 와요. 할머니와 함께 바다에서 놀고 맛있는 음식도 해달라고 하고. 그때만큼은 정희 씨도 다시 할머니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되었거든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도 정희 씨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녀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희 씨는 다시 한번 보람을 느껴요. 이게 바로 자신이 원하던 삶이구나 싶었거든요. 지금 정희 씨는 75세입니다. 통영으로 온 지 3년이 되었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아들 부부의 말에 굴복해서 요양원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울하게 지내다가 빨리 죽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독립을 선택했기에 지금의 행복한 삶이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72세에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해보니까 할만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구나.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구나. 72년 동안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야.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통쾌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박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존중하는 관계가 더 건강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희 씨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